안녕하세요. 실무자가 알아야 할 가산세 실무 해설에 대한 책자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책 저자 중에 저자 윤희원 세무사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김용재 사무관님과 이제 저와 이제 공동으로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자분에 대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제 주된 저자분이 이제 김용재 사무관님께서는 현재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국제거래조사국이라든지 뭐 국세심사담당관실, 그다음에 국세청 원천세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한결 세무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사실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가산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법 규정을 준수해서 가산세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가산세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가산세 정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 가산세란 것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에 세무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세법마다 개별 세법마다 이제 그 가산세에 관련된 내용 부분이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 국세기본법에 모든 가산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부분만 숙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마다 이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실무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실무적으로 그 계산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실무 서적들이 이제 법인세법이면 법인세법, 뭐 부가가치세법이면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책이 다 이제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 가산세 부분을 이제 한 책에 이제 정리한 책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이 한 책에 이제 모든 세법에 관련된 가산세를 다 정리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세자들이 이제 신고를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신고 기한을 지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무신고를 하죠. 그래서 정해진 신고 기한을 지나가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과연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20%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고 기한에 신고 제대로 했는데 신고 기한을 준수를 했지만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오류 발생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라면 이제 결국 기존 신고가 원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거겠죠. 그래서 과소 신고인 경우에는 이제 10%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고 자체가 이제 어떤 악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다면 40%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가장 이제 흔히 발생하는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무신고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과소 신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초과 환급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환급 받을 금액보다 더 과다하게 환급을 받는다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된 이제 예규와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판례를 잘 정리해서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 정리해서 이제 실무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신고를 잘못하게 돼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납부도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납부와 관련해서 또 이제 가산세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세법별로 이제 개별 세법별로 가산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환급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납부 또는 환급과 관련해서 이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별도의 장으로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들을 좀 한번
따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는 이제 크게 법인과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적격증빙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자 거래에 대해서 이제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또 접대비 경우에는 1만 원 초과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2% 가산세가 적용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 이제 계정 강목별로 적격증빙을 어떻게 수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영하는 서식을 내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도 이제 2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도 20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자산 또는 비용 항목별로 적격증빙이 어떻게 수취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산세 부분 설명해놨고, 또한 이제 법인에서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주식 변동이죠. 즉 주주와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 변동과 관련해서 뭐 양도소득세 신고라든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라든지, 그리고 이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발생할 수 있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앞에 지금 보여드린 거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좀 예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제 부가가치와 관련된 가산세 부분을 또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모든 세목 중에서 우리 세금 신고를 할 때 주요 세목 세금 신고가 이제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제 소득세 신고가 있죠. 그 중에서 이 가산세 부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에서 이제 매입 부분을 차감을 해서 이제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식이죠.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하는 게 우리 부가가치세법 계산 구조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세금 계산서죠. 자,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수수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법인의 경우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지연 발급이라든지 또 지연 수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미발급 부분,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전자계산서 관련해서도 이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라든지 또는 뭐 영세일 가세표준 신고 불성실이라든지 또 현금 매출 명세서 관련된 가산세라든지,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가산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법에 열거된 부동산이라든지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이런 거까지 양도가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와 관련된 또 가산세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이제 신고 관련된 거 또는 이제 납부 관련된 가산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앞에서 봤던 부분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제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가산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고 또는 납부 관련된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덜 과소신고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납부 보전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 외에 사실 상속세에서는 이제 공익법인이라든지 자, 실무적으로 이 공익법인과 관련해서 이제 사후관리 같은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은 복잡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관련된 예교와 함께 해서 실무상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소득세법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부분이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 5월달 또는 6월달에 이제 신고 관련된 가산세, 또 납부 관련된 가산세 부분이 있고, 또 매월 신고 또는 반기별 신고하는 원천 징수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천 납부 불성시 가산세 부분, 그리고 개인 사업자 경우에 이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복지부기 의무자의 경우에 이 복지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추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기준경영 비율, 단순경영 비율. 따라서 추계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보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언급해 놨고요. 그 외에도 좀 더 이제 상세한 내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이제 우리 어떤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서 그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분도 이제 별도의 챕터로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된 또 가산세를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는 이제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제 요즘 하도 이제 조세 조약이라든지 이런 국제 거래가 많다 보니까 요 관련된 가산세도 따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책을 발간했는데요. 이제 서점이나 뭐 보시면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그 개별 세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다만 이제 이 초판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산세 부분에 대한 이제 계산 문제를 좀 내용을 다뤄서 책을 이제 출간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번 책에는 이제 그걸 반영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런 계산 관련된 사례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요 계산 사례까지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내년도에 다시 출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 사례까지 반영해서 좀 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신문자가 꼭 알아야 할 가산세 실무 해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